송차오는 단돈 9.92 안에 금반지를 샀고 큰 행재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지를 비트는 순간 그는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로 이동했고 그곳은 음식이 절실히 부족했다. 이 세계에서는 달걀 3개만 있으면 금발벽 안의 미녀를 하룻밤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돼지고기 1파운드는 무기와 탄약 더미와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과 돈은 여기서는 완전히 무가치했다. 오직 음식만이 진정한 화폐로 통했다. 다행히 송차오는 갓 수확한 토마토 2통을 가지고 넘어왔다. 민첩성 덕분에 그는 여러 차례 좀비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갑자기 송차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붉은 머리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강제로 기지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채찍을 꺼내 들고 왜 우리 기지에 몰래 들어왔냐고 다그쳤다. 괴물들이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그 귀한 토마토 통은 어디서 났어? 조작한 거 아냐?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방금 먹었던 토마토를 뱉어냈다. 언니, 먹지 말라고 하고 싶었으면 그냥 말로 하지. 내가 확인해봤는데 농약 잔류물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 알고 보니 이 자매들은 서쪽 도시의 쌍둥이 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언니 순자엔, 동생 순자매이. 이를 본 송차오는 제발 먼저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네, 다른 기지에서 왔어요. 당신들과 거래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제 일을 도와주면 토마토를 더 많이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순자원은 깜짝 놀랐다. 더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뭘 시키시려고요? 설마 노예는 아니겠죠? 송차오가 침묵하자 그녀는 다른 음식이 있는지 물으며 그를 더욱 압박했다. 선자오메이는 신이 나서 채소와 달걀을 원한다고 외쳤다. 이상한 요구에 송차오는 마침내 자신이 음식이 가장 희귀한 보물인 세상에 정말로 착륙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토마토 한 바구니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고 물었다. 순자원은 턱을 만지며 대답했다. 에너지 모듈 약 6개 또는 레이저 펄스 소총 12세트 이상 정도요. 노예를 사고 싶다면 아름다운 여성 6명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차오는 솔깃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18년 동안 솔로였으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는 마침내 여성들과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자오의 표정은 차가워지며 그가 노예상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송차오는 금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으로 바꾸고 싶을 뿐이라고 재빨리 해명했다. 선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그것들은 오래전부터 가치가 없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송차오는 자신의 기지는 자원이 풍부하고 여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런 장신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했다. 당신은 음식이 필요하고 우리는 금과 보석을 원하니 거래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을 하자마자 순자오와는 관심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을 논의한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러나 토마토 한 개당 최대 금 10kg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2통은 보증금으로 생각하세요. 성자오와는 송차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오늘부터 자메이와 저는 당신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제 시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송차오는 화장실을 써야 한다고 변명했다. 선전은 짜증스럽게 그를 내쫓으며 토마토를 즐기는 동안 방해되지 않도록 더 멀리 가라고 말했다. 밖으로 나오자 송차오는 행운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며칠 안에 음식을 더 가져오면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부모님의 의료비나 여동생의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그는 돌아갈 생각으로 손에 낀 반지를 비틀었다. 다음 순간 그의 머리 위로 소용돌이치는 소용돌이가 열렸다. 2.5초도 안 되어 송차오는 현실 세계로 되돌아왔다. 송차오가 더 많은 물자를 모으려던 찰나의 이웃인 중 아주머니에게 발각됐다. 그녀는 그를 가리키며 그의 가족이 빌린 1만 위안을 갚으라고 외쳤다. 송차오는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 아주머니는 이미 5년을 기다렸다고 쏘아붙였다. 당신 가족의 그 2 병약한 사람은 일찍 죽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야 돈을 아껴서 나한테 갚을 수 있죠. 그 말에 송차오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그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내 가족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면 널 죽여버릴 거야. 내일 이자를 쳐서 갚아주지. 이제 여기서 꺼져. 깜짝 놀란 중 아주머니는 뒷걸음질 쳤지만 떠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어린 녀석이 감히 나를 겁죠?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를 탓하지 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송차오는 아포칼립스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야채 2통과 달걀 한 상자를 사러 슈퍼마켓에 갔다. 그는 반지를 비틀어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총구가 그의 이마에 겨눠졌다. 그의 앞에 순자원이 서 있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말해봐, 어제 왜 사라졌던 거야? 겁에 질린 송차오는 물자를 더 가지러 돌아갔다고 재빨리 해명했다. 보세요, 뭘 가져왔는지.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에 들린 음식이 갑자기 사라졌다. 심가매가 이미 채가 버렸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진짜 채소랑 계란이다 라고 외쳤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초는 성대한 만찬을 차려냈어. 한 자매는 토마토를 베어 물고 다른 자매는 양배추를 먹어치웠어. 심소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어본 게 너무 오래됐어. 하지만 상가문은 여전히 의심하면서 음식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내려고 했어. 그녀가 알기로는 기지에서 10km 이내에는 좀비와 돌연변이 짐승들밖에 없었거든. 송초는 그녀에게 너무 많이 묻지 말라고만 했어. 나만 믿고 따라와.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이 말을 듣자 심천의 눈이 빛났어. 그녀는 즉시 그를 데리고 빌라 구역으로 가서 금과 보석을 모으고 그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어. 그녀는 심주은을 남겨 기지를 지키게 하고 침입자는 현장에서 사살하라고 명령했어. 전투 장비로 갈아입은 후 신조아는 송초에게 다기능 위험 장치를 던져줬어. 그것은 단순한 통신 및 추적 장치가 아니었어. 그것은 또한 주변의 방사선 수치를 감지할 수 있었지. 차 안에서 알아봐.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어. 송초가 처음 그녀의 범블비 차를 봤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 그것은 전지형 자기 호버카였어. 그가 타자마자 심조안의 허리를 꽉 잡고 놓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고급 빌라 구역에 도착했어. 심조안은 그에게 바싹 붙어 다니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이 지역은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으니까. 고급 빌라 안, 심조안은 안방에 있는 큰 거울 앞에 멈춰섰어. 그녀는 갑자기 세게 발로 찼어. 송초는 어리둥절했어. 거울은 그 뒤에 있는 비밀문을 쳤어. 심조아는 비웃었어. 옛날에 우리 집은 이거보다 훨씬 화려했어. 그녀는 레이저 펄스 소총으로 잠금 장치를 날려버렸어.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황금 돛담배가 즉시 송초의 시선을 사로잡았어.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어. 순금 갤리온선이었어. 집에 가져가서 팔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다 그는 근처에 놓인 금반지를 발견했어. 금고에 보관된 것은 뭐든 값어치가 있을 거야. 갑자기 밖에서 우르릉거리는 굉음이 울려 퍼졌어. 순조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어. 그녀는 확인하기 위해 창가로 몸을 기울였어. 남쪽 외곽의 갱단이었어. 항상 자매들을 노예로 팔고 싶어 했던 쓰레기들이지. 지금 그들은 거대한 돌연변이 말벌대에 휩싸이고 있었어. 심조아는 비웃었어. 쌤통이다. 지금 공격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대신 송초를 붙잡고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로 했어. 하지만 2층에서 착지할 때 송초는 발목을 삐끗했어. 생조아는 놀랐어. 유전자 강화 혈청을 맞아본 적 없어? 몸이 이렇게 약해? 계란 30개면 한 번 맞을 수 있는데.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총알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휙 지나갔어. 노예상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심지어 도움을 구걸할 엄두까지 냈어. 순조아는 즉시 반격했어. 개소리 집어쳐. 그들은 엄폐물 뒤에 숨었고 그녀는 송초의 손에 총을 쥐어주며 어모 사격을 하라고 말했어. 그가 총 쏘는 법을 모른다고 인정하자 그녀는 눈을 굴렸어. 역시 이 일을 맡은 건 내 불운이었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섬광탄과 해충 깊이 연막탄을 적에게 던졌어. 혼란에 빠진 노예상들은 그들의 방향으로 총알 세례를 퍼부었어. 다행히 순조안의 전투복이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총알은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어. 그녀는 재빨리 범블비 호버카에 뛰어들어 송초와 함께 질주했어.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 기지로 돌아온 순가문은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눈에 띄게 화를 냈어. 송초는 즉시 사과하며 다시는 그녀를 끌어내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심지매는 조심스럽게 언니를 치료하며 붕대를 감고 회복 혈청을 주사했어. 순식간에 생조안의 상처가 완전히 나았어. 송초는 어안이 벙벙했어. 그 약은 기적처럼 효과가 있었어. 어쩌면 부모님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음식을 모으기로 결심했어.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는 다음에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어. 현실 세계로 돌아온 송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황금배를 파는 것이었어. 몇몇 금은방은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매를 거부했어. 하지만 절망이 엄습해올 때쯤 한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에 큰 관심을 보였어. 그의 대륙간 골동품점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모든 종류의 상품을 환영했어. 주복원이 황금배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튀어나올 뻔했어. 송초는 원래 일반 금 가격으로 팔 계획이었어. 하지만 주가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 후 주은 기뻐했어. 그는 그것이 순수한 최고급 금이라고 선언하고 미술품으로 사겠다고 제안했어. 좋은 거래라고 생각해. 무게 1796g. 잠시 후 송초의 은행 계좌에 74만 위안이 들어왔어. 드디어 그에게 돈이 생겼어. 가장 먼저 장 아주머니에게 이자를 쳐서 돈을 갚아줬다. 다시는 가족을 모욕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송차오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간병인을 고용해야지. 다음 날 그는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시 묵시록 세계로 넘어갔다. 순자엔, 순자오메이, 나 돌아왔어. 하지만 나타나자마자 순자오아는 다시 그의 이마에 총을 겨눴다. 자매의 경계심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그를 알아본 후에야 마침내 안심했다. 송차오는 웃으며 염장고기와 소시지를 꺼냈다. 자매는 다시 맛보는 진미에 기뻐했다. 배불리 먹은 후 순샤오메이는 만족스러운 트름을 했다. 그녀는 웃으며 놀렸다. 언니, 그냥 차오 오빠랑 결혼하는 게 어때? 그럼 다시는 식량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순자오아는 얼굴을 붉히며 여동생의 머리를 쳤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날 그렇게 쉽게 팔아넘겨?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린장 기지에 가서 보급품을 비축하고 전투복을 하나 더 사야 해. 같이 갈 거지. 송차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물론이지, 나도 살 게 많아. 그러면서 그는 검은 가방 2개를 바닥에 던졌다. 안에는 채소와 과일뿐만 아니라 고기도 가득했다. 순사오메이의 눈은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빛났다. 언니, 정말 오빠랑 결혼해야 할지도 몰라. 이런 남자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순자오안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헛소리하면 입을 꿰매 버릴 거야. 세 사람은 호버차 범블비를 타고 린장 기지를 향해 출발했다. 송차오는 처음으로 거대한 요새 같은 기지를 보고 경외감을 느꼈다. 순즈메이에 따르면 린장 기지는 전기 그리드와 지뢰로 겹겹이 쌓인 요새처럼 지어져서 일반적인 돌연변이 야수는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고 한다. 입구에서 모든 사람은 줄을 서서 카드를 스캔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선저우와는 내부의 모든 거래는 디지털 크레딧으로 이루어진다고 송차오에게 상기시켰다. 계란 하나는 이 크레딧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삑 소리와 함께 카드 스캔이 완료되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다. 서쪽 도시의 쌍둥이 꽃이 남자를 키우고 있네. 순자와는 그를 노려봤다. 닥쳐. 내 일이나 해. 안으로 들어서자 송차오는 어디에나 있는 첨단 기술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무기를 반납해야 했다. 선자오와는 주거미 상업구역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바로 그때 군복을 입은 남자가 금발의 파란 눈 여자를 끌고 지나갔다. 그는 군중에게 외쳤다. 남부지역에서 가둬왔습니다. 10크레딧이면 하룻밤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송차오는 침을 꿀꺽 삼켰다. 계란 5개면 여자를 살 수 있다고? 신자오와는 재빨리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들은 인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음식 한 입 때문에 당신의 목을 긋고 모든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송차오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손을 내저으며 거래소로 향하자고 재촉했다. 거래센터에서 순자원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들을 카운터에 놓고 그가 모든 것을 크레딧으로 전환하도록 도왔다. 점원은 그가 본 것에 충격을 받았다. 계란뿐만 아니라 신선한 채소와 돼지고기 3kg까지 있었다. 세상에, 어디서 구했어? 그의 대머리 동료가 재빨리 속삭이며 말을 끊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면 묻지 마. 어쩌면 저 아이는 큰 기지의 젊은 도련님일지도 몰라. 첫 번째 점원은 즉시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없이 교환을 처리했다. 곧 음식은 470 디지털 크레딧으로 전환되었다. 순주메이는 언니를 끌고 쇼핑하러 가고 싶어 환호했다. 송차오는 웃었다. 맘대로 골라. 오늘은 내가 쏠게. 하지만 그들의 부의 과시는 곧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송차오는 두 자매를 따라 번화한 거래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전투복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A급 구축함, B급 공격 유닛, C급 공중 지배자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다. 조종법을 모른다는 게 아쉬울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침만 흘리는 것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자매들은 그를 버리고 혼자 방황하게 내버려뒀다. 화가 난 송차오는 별점 1점을 주고 그 자리에서 해고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곳은 묵시록 세계였다. 살아남으려면 여자들 뒤에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선반을 훑어보고 자동 권총을 집어들었다. 구매를 확인한 후 그는 더 많은 생존 장비를 찾기 시작했다. 한편 그를 미행하던 사냥꾼들은 술집에 들어가 두목에게 보고했다. 부하가 송차오에게 신선한 돼지고기와 채소가 있다고 하자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부하는 몸을 숙여 정보가 확실하다고 맹세했다. 호랑이는 잘 알고 있었다. 요즘 돼지고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다. 만약 성공한다면 갱단은 몇 달 동안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부하 라오류에게 서쪽 외곽에 매복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송차오는 이미 장비 풀세트를 갖추고 만족하며 거래시장에서 걸어나왔다. 쇠무기를 들고 그는 마침내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꼈다. 곧 자매들이 쇼핑을 마치고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났다. 새 장비를 입은 그를 보고 순지메이는 놀렸다. 어머, 새로운 모습인데요? 송차오는 움찔하더니 껄껄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돌아왔어요. 순자오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힐끗 쳐다봤다. 나쁘지 않네. 적어도 그는 생존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런데 우리 돈 다 썼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송차오는 얼어붙었다. 뭐, 엄청난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매들은 미소를 교환했다. 물론 그랬지.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많이 샀어요. 차오 오빠, 그 설탕에 절인 산사나무 열매는 정말 훌륭했어요. 영원히 감사할게요. 송차오는 거의 질식할 뻔했다. 영원한 감사라니 당신의 배를 말하는 거죠. 맞죠? 신지메이는 어색하게 웃었다. 세부 사항은 신경 쓰지 마세요. 기지에서 보급품을 가득 싣고 송차오는 자매들과 함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 호랑이와 그의 갱단이 이미 그들의 경로에 매복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라오루는 들어오는 호버카를 발견하고 외쳤다. 보스, 먹잇감이 왔습니다. 호랑이는 흥분한 눈으로 명령을 내렸다. 얘들아, 준비해. 뚱뚱한 양을 죽이지 마. 돈을 벌려면 산채로 잡아야 해. 그의 명령에 갱단은 총을 들고 총알을 퍼부었다. 폭발음이 울리고 호버카는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 호랑이는 불타는 잔해를 노려보며 부하들을 저주했다.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그는 땅에 침을 뱉었다. 바보 같은 놈들, 아무것도 없이 날려버렸네. 그는 깡패들에게 현장을 확인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타는 쓰레기뿐이었다. 그들이 알아내기도 전에 낮은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호랑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소리였다. 폭발이 들판을 가로질러 일어났고 여러 부하들이 즉시 증발했다. 멀리서 산 자매인은 미소를 지으며 불꽃놀이를 감상했다. 한 발에 한 영혼, 송차오가 지불한 모든 동전의 가치가 있네. 생존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변을 둘러봤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호랑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는 그들이 역습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버카는 미끼였고 그들을 유인하여 살인지대로 끌어들이는 미끼였다. 그는 이미 두 번째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명령을 내렸다. 지금 우리를 저격하는 놈들을 제거해. 송차오는 재편성된 사냥꾼들이 그들 쪽으로 돌진하는 것을 보고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완전 무장한 약탈자들이 늑대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송차오는 순지메이에게 소리쳤다. 놈들이 우리를 향해 곧장 오고 있어. 순지메이는 짜증난 듯 눈을 굴렸다. 그녀는 눈앞에서 돌진하는 껍질을 힐끗 보며 망설임에 휩싸였다. 근접전은 그녀의 강점이 아니었다. 적들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 떠다니는 대포를 꺼낼 시간이야. 드론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대열을 갖추었다. 그녀의 무거운 대포를 잡고
외면받은 자매인은 사악하게 미소 지었다. 화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어. 그리고 있다면 내가 더 많은 화력이 필요하다는 뜻일 뿐이야. 선두 약탈자는 타는 듯한 빗줄기에 순식간에 소멸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무더기로 쓰러지고 사상자가 빠르게 늘고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여성 약탈자가 위험을 감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도 전에 총격에 증발했다. 외로운 깡패가 순지메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여전히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잉잉거리는 드론들. 저런 무기를 민간인에게 팔다니 믿을 수가 없군. 하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순즈메이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최후를 알렸다. 그 역시 폭발에 휩쓸려 사라졌다. 떠다니는 포대들이 신성한 비처럼 정화광선을 쏟아부어 달려드는 모든 약탈자들을 쓸어버렸다. 순즈메이는 승리감에 웃었다. 언니 말이 맞았어. 폭발 한 번으로 해결 못할 건 없어. 있다면 다음번엔 더 크게 만들면 돼. 한편 순종아는 이미 그들의 후방으로 돌아갔다. 호랑이는 등골이 오싹해 고개를 돌렸지만 순자완이 지옥을 풀어놓자 총탄 폭풍을 맞았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의 부하들은 파리처럼 쓰러졌다. 땀을 뻘뻘 흘리며 호랑이가 소리쳤다. 저 여자 착륙하는 순간 죽여라. 하지만 순자오아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공중의 이점을 이용하여 더블 점프로 공중에 매달렸다. 깡패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팔을 휙 젓자 숨겨진 칼날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중화기 사수를 향해 곧장 뛰어내렸다. 그들은 기관총 사수가 그녀의 발치에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다. 저승사자가 그들에게 달려들자 호랑이는 잘못된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약탈자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공격에 쓰러졌다. 절망에 빠진 호랑이는 옆에 있던 권총을 뽑아 눈이 충혈된 채 그녀에게 마구잡이로 총을 쐈다. 총성이 천둥처럼 울렸다. 두 발의 특수탄이 공기를 가르며 순자오안을 향해 날아갔다. 순자오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총에 맞고 균형을 잃어 땅에 쓰러졌다. 순지아메이와 송차오는 달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버팀목이 쓰러진 것이다. 호랑이는 그녀에게 총알이 박히는 모습을 보며 사악하게 웃었지만 순자오안이 땅에 착지하자마자 몸을 일으켜 반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자오안은 기회를 틈타 총을 들어 그 자리에서 그를 끝장내려 했다. 운이 호랑이를 살렸다. 부하 중 한 명이 그를 땅으로 밀어 생명을 구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호랑이는 뚱뚱한 양이 사실 늑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후퇴했다. 격렬한 전투 후 순지아에는 기력이 다했다. 송차오와 여동생을 보자마자 몸에서 긴장이 풀렸고 쓰러지려는 그녀를 순지아메이가 간신히 붙잡았다. 송차오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녀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갑옷은 찢겨졌고 총알 파편이 복부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순지아에는 그들에게 그녀를 린장기지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며 오직수 박사만이 이런 특수 총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 병원에서 선임 의사인 수징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놀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당신도 가끔 실수를 하는군요. 놀라운 걸. 신자오와는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그런 깡패들이 2단계 갑옷을 뚫을 만큼 강한 탄약을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수징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밀수품이겠죠. 틀림없이. 당신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빙긋 웃으며 찔렀다. 그래서 최근에 부자 바보라도 잡았어요. 부정할 거라 예상했지만 산지아엔이 인정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묻자 놀랐다. 수에 따르면 그녀의 여동생은 걱정돼서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다고 했다. 소위 부자 바보는 강화실에 더 매료된 것 같았다. 그의 모습을 보니 기본적인 강화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신자와는 억지로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누가 알겠어. 수징은 위료 패널을 흘끗 보더니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때 예추가 전원셀이나 보호막 모듈을 설치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그녀는 잊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간과했을 뿐이었고 그 깨달음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징은 어색함을 끊었다. 여전히 마취를 거부하며 신지아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싫어. 마취제는 깨는데 너무 오래 걸려. 수징의 눈이 어둡게 빛나며 기구를 조절했다. 총알만 빼면 다시 뛰어다닐 수 있다고 누가 그래? 선전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어쩌면 마취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을 텐데 너무 늦었다. 메스가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녀의 비명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편 호랑이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기지로 돌아왔다. 놀랍게도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낯선 사람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초 만에 그와 그의 부하들은 무장 군인들에게 포위되었다. 그의 부하들은 땅에 제압당했다. 호랑이는 새 인물들을 노려보며 해명을 요구했다. 정보원 스네이크 투청은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내며 그를 내려다봤다. 그래도 호랑이가 명확하게 죽도록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신은 신장을 건드렸소.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지. 진실이 드러나자 호랑이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부하 중 한 명이 경노하며 소리쳤다. 정보 출처가 너였어? 지금 농담하는 거냐? 호랑이가 고함쳤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하를 잃었는지 알기나 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근처의 병사가 그의 머리에 총알을 박았다.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처형에 호랑이와 남은 부하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렇게 단호할 줄은 예상 못했다. 뱀투청이 비웃으며 말했다. 안 됐네 호랑이. 보스가 말하는데 내 똥개가 끼어들었잖아. 내 대신 훈계한 거라고 생각해. 호랑이가 노려보며 말했다. 난 남쪽 외곽 출신이다. 나한테 손댔다간 외로운 늑대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뱀투청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외로운 늑대라니 제발 그 자식은 선전에 손을 댔잖아. 링장 기지의 새거물 보스들이 피를 요구했지. 외로운 늑대? 그는 이미 콘크리트 신발을 신고 강바닥에 있어. 호랑이의 동공이 축소되었다. 두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가볍게 듣자 그는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유일한 기회는 굽실거리며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기도 전에 뱀투창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내 꼴을 봐. 마지막으로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게 어때? 호랑이는 이를 갈았다. 뭘 원해? 뱀투창은 망설이지 않았다. 간단해. 내 크레딧과 재산 증서를 넘겨. 내 수수료라고 생각해. 한편 송차오는 유전자 강화실 앞에서 좌절감에 한숨을 쉬며 허약한 몸을 강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선저우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수 박사는 그의 시선을 눈치채고 무심하게 혈청에 대해 궁금한지 물었다. 그녀를 알아본 송차오는 재빨리 슌자완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수는 가볍게 그저 간단한 시술이라고 답했고 송차오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 박사는 송차오가 부자 바보라는 것을 알고 혈청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젊은이 유전자 강화를 해보시겠어요? 송차오는 제안에 멈칫했고 얼굴이 밝아졌다. 얼마요? 수는 턱을 두드리며 800크레딧. 할부도 가능해요. 송차오는 눈살을 찌푸렸다. 800은 비싸게 들렸다. 수는 참을성 있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기울였다. 유전자 혈청은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돌연변이 짐승에게서 살아남고 방사능 지대를 견디고 심지어 오염된 음식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진짜 판매 포인트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존엄성이죠. 그녀의 설득에 설득된 순진한 송차오는 강화에 동의했다. 수는 위기양양하게 걸어갔다. 그녀는 방금 그를 속여 500% 마진으로 800크레딧을 지불하게 만들었다. 한편 불안한 순 자오와는 쪽지를 남기고 혼자서 몰래 떠났다. 다른 곳에서 뱀투창은 호랑이를 갈취한 후 득이양양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활보했다. 오, 정말 즐거운 날이로군. 그의 부하들은 어이없는 표정을 교환했다. 마침내 한 명이 물었다. 보스, 정말 괜찮은 겁니까? 뱀투창은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다. 부하가 해명했다. 호랑이를 살려두는 거 말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뱀투청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부하들은 죽었어. 그의 후원자는 사라졌고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우리는 그저 지옥의 왕을 위한 심부름꾼이었을 뿐이야. 그것이 그를 끝내지 못했다면 왜 우리가 그래야 해? 보스들이 그들의 작은 게임을 하게 놔둬. 우리는 돈만 받고 일을 하면 돼. 그러나 그가 더 자랑하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당신은 매복꾼들을 내 집으로 가는 길에 유인했고 피바다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패자의 소굴을 습격하기 위해 독수리를 이끌었지. 소위 정직한 정보원으로서 내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뱀투창은 몸을 돌렸고 순자완을 보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즉시 미소를 지었다. 순 누님, 여기 계셨군요?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순자오안은 차갑게 되받아쳤다. 덕분에 간신이여. 뱀 투성는 억지로 웃었다. 자자,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하지 않았던가요? 순자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그 놈들에게 철갑탄을 팔았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뱀투초는 한숨을 쉬며 연기를 그만뒀다. 철혈의 순자완, 원하는 게 뭐지? 말해봐. 순자완이 씩 웃었다. 진정해. 솔직하다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그런 눈빛은 어울리지 않아. 상의할 거래가 있어. 뱀투청은 그녀가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거래지? 뱀투청은 성자오안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정보를 사고 싶다면 내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순자완은 장난스럽게 그의 코를 꼬집으며 날카롭게 웃었다. 물론 사업이지. 오늘 자체가 좋은 거래였잖아. 그렇지 않아? 뱀두샹은 고통에 움찔했다. 무슨 뜻이야?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손을 뻗었다. 아이디어는 이거야. 소문을 퍼뜨려 탐욕스러운 바보들을 유인해. 나는 그들을 죽이고 너는 남은 것을 치워. 전장에서 얻은 노획물은 내 것이지만 할인해서 팔게. 습격 전리품은 60대 40으로 나누고. 뱀투샹과 그의 부하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침을 삼켰다.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순자오안은 나른하게 덧붙였다. 결정할 수 없다면 보스들에게 물어봐. 하지만 오늘처럼 또 실수하면 내 몫을 줄일 거야. 그녀는 손에 든 금색 신용카드를 흔들었다. 뱀투창은 얼어붙었다. 언제 그녀가 그의 카드를 훔쳤지? 그는 전혀 몰랐다. 나갈 방법이 없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사과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순자오안은 씩 웃었다. 그게 더 낫네. 즐거운 파트너십을 위하여. 뱀투창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어색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많은 매복군이 있는데 왜 그녀를 막지 않았을까? 뱀투창은 한숨만 쉬었다. 너희는 너무 어리다. 왜 그녀가 감히 혼자 왔는지 궁금하지 않았나? 부하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순지메이가 이미 그림자 속에 숨어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한편 송차오는 유전자 강화에서 깨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의 복근은 근육으로 불룩 솟아 있었고 그는 이 몸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그가 새로운 힘에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이불을 잡아당겨 그것도 강화되었는지 확인했다. 불행히도 순저우은이 바로 그 순간 들어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침묵을 깼다. 뭐 하는 거야? 송차오는 몸을 가리려고 허둥지둥 뛰어올랐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순자와는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밖에서 기다릴게. 옷 입고 나와. 수 박사가 송차오의 첫 번째 걱정이 남성다움이었다는 것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다른 것보다 먼저 거기부터 확인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창피해진 송차오는 얼굴을 가렸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는 킬킬 웃으며 화제를 바꿨다. 좋아요. 이제 그만 놀려요. 분명히 강화 세럼을 본 적이 없군요. 속성 강좌를 해드릴게요. 안심한 송차오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수는 강화 세럼이 신체 잠재력을 해방한다고 설명했다. 저급은 감각, 시력, 후각, 미각, 청각과 반응 속도, 근력,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고급 세럼은 유전적 한계를 깨고 당신을 초인적인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신체는 굴복하지 않고 뇌는 기하급수적으로 날카로워져서 능력 세럼보다 돌연 변이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찾을 수 없겠지만 초능력자를 만나면 가능한 한 멀리 빨리 도망치세요. 송차오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초능력자가 그렇게 위험한가요? 진료소는 침묵에 잠겼다. 수에 대한 그의 바보 같은 인상은 더욱 낮아졌다. 순자오와는 자리에서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송차오는 기술적으로 그녀의 상사였다.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끼어들었다. 과장하는 거야. 링장 기지에서 진짜 초능력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지. 송차오는 여전히 궁금해하며 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이 언젠가 그 수준의 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수에게 혈청 가격을 물으며 한꺼번에 사고 싶다고 말했다. 션젠이 설명하려 하자 닥터 수가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말을 잘랐다.
그녀는 송차오를 상대로 한 작은 사기 행각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둘러대며 린장은 작은 기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위 티어 또는 어빌리티 혈청은 시장에 없다고 말했다. 정화 혈청의 효능을 경험한 송차오는 한꺼번에 사서 현실 세계로 가져갈 생각을 했다. 린장에 그런 혈청이 없더라도 그는 여전히 정보를 모으고 싶어 했다. 순자원에 따르면 고위 티어 혈청은 10,000크레딧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어빌리티 혈청은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기본 가격은 최소 10만이다. 그녀는 너무 큰 꿈은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설령 있다 해도 넌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송차오는 속으로 10만 크레딧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야채 몇 트럭 분량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가 간직해야 할 비밀이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순자원이 그의 시선을 알아챘다. 아직도 혈청 생각하는 거야? 그녀가 놀리듯 말했다. 깜짝 놀란 송차오는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전혀 아니야. 그를 꿰뚫어본 순자오는 닥터 수와 그녀의 여동생을 물리고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들이 가자 그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조언 하나 해줄게. 고위 티어랑 어빌리티 혈청을 찾는 거지, 그렇지? 송차오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응. 하지만 살 데가 없어. 신자오안이 말을 잘랐다. 바보. 시장이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 송차오는 멍하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랐다. 그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충분히 큰 세력, 영토, 인력, 무기를 구축하면 원하는 건 뭐든 얻을 수 있어.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고 송차오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느 파벌에 합류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난 여기 완전히 처음인데. 신자완이 헛기침을 했다. 글쎄, 넌 돈이 있잖아. 화력은 어떻고? 우리끼리 시작하는 건 어때? 송차오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잠깐만,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야? 내가 돈을 대고 내가 판로를 확장하고 함께 내가 필요한 건 뭐든 얻는 거지. 순자오안의 눈이 빛났다. 정확해. 넌 외부인이잖아. 뒷받침 없이는 씹혀서 배 터질 거야. 나와 함께라면 넌 확실한 발판을 갖게 될 거야. 쉬안자오안은 설명했다. 린장에는 4명의 최고 지도자가 있고 각자 도시의 주요 파벌 중 하나를 통제하고 있어. 하지만 어제 이후로 남쪽을 후원하던 자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우리를 털려던 깡패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잖아. 후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 수십 명이 순식간에 전멸당하고 등을 찔린 채. 한심하지. 너 부자 녀석은 믿을 만한 파벌이 없으면 깨끗하게 벗겨질 거야. 다행히도 나는 모든 속임수를 알고 있어. 나만 믿고 따라오면 괜찮을 거야. 송차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순자와는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간절하게 재촉했다. 그래서 넌 송차오가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잠깐만, 너희 둘 식량 크레딧을 간식 가판대에 날려버린 거 아니었어? 그리고 너희 장비는 전부 고물이었잖아. 예산을 전부 먹어치운 건 아니겠지. 내가 처음 가져온 오염된 음식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먹어치웠잖아.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라면 내 물자를 그렇게 낭비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핵심을 찔렀고 순조원은 당황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이미 낭비벽이 심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것이다. 하지만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매뿐이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너희 팀을 후원할게. 그리고 그는 날카롭게 덧붙였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투자를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그의 동의를 듣고 순자오와는 진지해졌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거래를 성사시켰다. 우선 큰 그림부터 설명해줄게. 파벌을 다룰 때 이걸 알아야 해. 린장은 5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동, 남, 중앙, 북쪽은 각자 지도자가 있어. 동쪽은 외부 무역의 중심지이자 가장 큰 암시장이고 정보 브로커가 엄청 많아. 보스는 뚱뚱이라고 불리는 상인이 있어. 싸움보다는 돈과 비밀을 더 좋아하거든. 중심부는 기술과 중공업이 집중된 곳이야. 별명이 장군인 지도자는 전직 군인 출신이라 완전 막사처럼 운영하지. 남부는 노예상과 도적대로 완전 과밀 상태야. 어제 우리를 공격한 놈들도 거기 출신이야. 두목은 외로운 늑대였는데 잔인했지만 어제 일로 끝장났지. 북부는 용병이랑 깡패들 아지트고 정보상도 좀 섞여 있지. 두목은 염라대왕인데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
거긴 얼쩡거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송차오가 신음했어. 벌써 헬모드 같잖아. 그러더니 서쪽은 어때? 하고 물었지. 두목 없어. 신자오안이 자랑스럽게 씩 웃었어. 여기가 내 구역이야. 송차오가 천천히 박수를 쳤어. 대단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군대가 있는데 당신은 2명이고. 놀랍다. 선저우원은 당황해서 굳어버렸어. 사정이 좀 복잡해. 그러더니 서쪽은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덧붙였어. 자원도 풍부하고 고대 유적도 있어서 계속 보물을 발굴할 수 있어. 송차오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 단점도 있지. 몬스터가 너무 많아. 개발이 거의 불가능해서 아무도 감히 손을 못 대. 송차오가 얼굴을 찡그렸어. 그럼 왜 아무도 그냥 빼앗아 가지 않아요? 순자원, 순가문 이 손을 벌렸어. 내가 말했잖아. 내 거니까. 다음날 순자오메이는 언니가 송차오와 협력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상쩍어하며 물었어. 언니, 우리가 정말 저 사람하고 팀을 하는 거야? 너무 약하잖아. 선저우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겨우 응 하고 중얼거렸지. 지미, 제발 좀 조용히 해. 부탁이야. 한편 유전자 혈청값을 낼 수 없었던 송차오는 수진과 마주쳤어. 밤새도록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거야? 송차오는 죄책감에 얼굴이 붉어졌어. 결국 먼저 부탁한 건 자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음식 팔아서 번 돈은 대부분 여기 오기 전에 다 썼다고 설명했어. 말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순자오안을 향했지. 수징은 그 힌트를 알아채고 순자오안에게 시선을 돌려 결정을 그녀에게 떠넘겼어. 순자오안은 왜 갑자기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굳어버렸어. 수징은 딱 잘라 말했어. 당신이 보증하면 외상으로 팔겠지만 20% 이자가 붙을 거야. 순자오안은 거의 쓰러질 뻔했어. 당신 가격은 이미 강도 수준이잖아. 수징은 씩 웃으며 말했어. 품질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싫어. 좋아. 여기 혈청을 쏟아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녀의 냉혹한 태도에 신자오안은 어쩔 수 없이 송차오의 보증인이 되어주었어. 그러자 수징은 혈청을 바로 그에게 던졌어. 송차오는 재빨리 잡았지. 고마워요.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자매와 함께 서부 기지를 향해 돌아갔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수징은 린장이라는 고인 물이 곧 휘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 현실 세계로 돌아온 송차오는 음식을 많이 살 형편이 안 돼서 순자오안에게 의지해서 묵시록에서 더 많은 금을 확보해야 했어. 순자오는 궁금해서 물었어. 당신 기지는 왜 그렇게 금이 많이 필요한 거야? 순자오메이조차 불평했어. 진심이야. 왜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만 원하는 거야? 송차오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설명했어. 쓸모없는 게 아니야. 금 외에도 골동품과 미술품도 쳐줘. 우리 기지는 부자야. 음식은 부족하지 않아. 당신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족해. 순자오안은 머리를 극적였어. 우리는 셋뿐이잖아. 금을 찾아도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겠어? 송차오는 당황했어.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살 수 없을까? 선자오안은 그를 바보 취급하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어. 음식을 금으로 바꿔? 웃음거리가 될 거야. 그러더니 진지하게 덧붙였어. 정말로 금을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송차오는 혼란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어. 무슨 방법? 장면 전환. 신자오안은 송차오를 덩치 큰 남자에게 데려갔어. 그녀를 보자 남자는 씩 웃었다. 어서 오세요. 그는 껄껄 웃으며 덧붙였다. 서시의 쌍둥이 꽃이 드디어 우리 사업을 지원하러 올 줄은 몰랐네. 성자오는 그의 아첨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요구 사항을 말했다. 궁금해진 송차오는 순중매에게 속삭였다. 여기는 무슨 곳이야? 순중매는 시큰둥하게 한숨을 쉬었다. 노예시장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거래 테이블에서 순중매는 선언했다. 나는 12명을 원해. 남자 8명, 여자 4명, 전투원과 숙련공만, 그리고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줘야 해. 노예 12명은 큰 사업을 의미했다. 보스는 기꺼이 동의하고 재빨리 후보자들을 줄 세웠다. 배지를 구매한 후 성자오는 금을 모을 준비를 하며 차를 몰고 떠났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그녀가 건설 중인 팀의 예비 멤버 역할도 할 것이다. 송차오는 차량에 가득 찬 썰매들을 힐끗 보았다. 그들에게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은 숨 막힐 정도였다. 그는 좌절감에 중얼거렸다. 너무 조용하잖아.
현자오는 그의 의미를 이해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삶과 죽음이 불확실한데 누가 잡담할 기분이 있겠어? 그것이 노예가 사람들에게 하는 짓이다. 송차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너희 둘은 항상 노예를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순자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단어의 모든 의미에서 싫어했지. 그 후 차는 다시 쥐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신자오는 마침내 말했다. 좋아. 주거 구역을 먼저 습격할 거야. 필요한 것을 교환하고 나면 이 사람들을 풀어줄 거야. 송차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방금 산 노예를 풀어준다고? 너답지 않은데. 찔린 신자오는 되받아쳤다. 무슨 뜻이야? 송차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신천소매가 끼어들었다. 다 왔어. 바깥에는 폐허가 된 건물과 버려진 차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그들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음이 분명했다. 신자오는 그들을 다시 빌라지구로 몰아넣었다. 신천소매에 따르면 송차오가 떠난 후 그들은 그 지역을 다시 수색하여 찾기 쉬운 모든 금을 이곳에 숨겨두었다고 한다. 신자오의 지휘 아래 노예들은 차에서 내려 일을 시작했다. 남자들은 상자를 날랐고 여자들은 더 작은 귀중품을 모았다. 신자오는 송차오를 흘끗 쳐다봤다. 가져갈 거 골라. 그 외에는 방해하지 말고. 쓸모없다고 느껴진 송차오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빠져 있을게.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순자오는 잘하면 보상이 있을 거라고 외쳤다. 하지만 노예들은 코웃음을 쳤을 뿐이다. 서시의 쌍둥이 꽃도 노예를 쓰는군. 무슨 차이가 있어. 결국 우리는 여전히 총알바지일 뿐이야. 보상. 웃기지 마. 신자오의 핏줄이 솟아오르며 그녀는 쏘아붙였다. 내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해? 한 노예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안 그래. 신주은은 움찔하지 않았다. 보상이 자유라면 어때? 자유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줄게. 노예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다. 농담이겠지. 아무도 안 믿어. 신주은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공짜는 없어. 딱 한 번만 물을게. 내가 진심인지 시험해볼 용기가 있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그들을 황량한 빌라지구로 이끌고 다니며 그곳에서 금을 깨끗이 훔쳐냈다. 테이블이 마침내 보물로 가득 쌓이자 송차오의 눈이 빛났다. 대박! 종말의 시대에 이런 보물들은 큰 의미가 없었지만 송차오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 그의 흥분을 본 순가문은 이미 금괴 한 상자를 준비했는데 약 6kg이라고 말했다. 송차오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금 6kg이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다음번에 가져올 계획을 세웠다. 신초매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그녀는 쇠고기, 우유, 계란, 단 것 등 그녀가 갈망하는 것을 줄줄이 읊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신자오조차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자매들이 신이 나서 정신없이 떠드는 모습을 보며 송차오는 말을 잃었다. 그래. 확실히 그들은 완전한 식도락가들이었다. 송차오는 모든 것을 적어두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순조안이 준비해준 금 상자를 들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순조안이 물었다. 언니, 같이 안 가? 순조안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이제 우리 파트너잖아. 사생활을 존중해야지. 약속대로 노예들에게 보상을 나눠주자. 순감에는 깜짝 놀랐다. 잠깐만.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순가문은 그녀를 차분하게 쳐다봤다. 사람을 의심할 거면 쓰지 마. 쓸 거면 의심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여동생을 홀로 데려갔다. 노예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순조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폭발 목걸이를 풀 수 있는 코드와 계약서가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겠지만 그 전에 제안할 게 있어. 그러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순조안이 군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노예들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그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다. 우리 이름은 들어봤겠지. 방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서부 지구에서 시청의 쌍둥이 자매인 성조문과 성조매는 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노예를 경멸했다. 그들의 의심을 눈치챈 순감에는 설명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군대를 만들어야 해. 너희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모두 기술을 가지고 있어. 비전투원도 중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희를 묶어두려고 산 게 아니라 자유와 너 자신을 만들 기회를 교환하기 위해 샀어. 한 노예가 갑자기 깨달은 듯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그거구나.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목걸이를 풀어주지 않겠지. 맞아. 자유든 아니든 그냥 다른 종류의 끈일 뿐이야. 성조아는 비난을 가볍게 웃어넘겼다. 나를 너무 싸구려로 모욕하지 마. 노예에 대한 내 입장은 임가에서 잘 알려져 있어. 나는 말을 번복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제어판의 명령을 입력했다. 폭발 목걸이가 모두 열리면서 홀의 경쾌한 딸깍 소리가 울려 퍼졌다. 풀려난 노예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목걸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의 멍한 시선 아래에서 돌아서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을 던졌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 우리와 함께할지 스스로 결정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아침이 되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어. 자매들이 복도로 사라지자 새로 풀려난 노예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어떤 사람들은 앞잡이 노릇을 하기 싫어 코웃음을 쳤다.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날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각자 다른 속셈을 품고 있었다. 한편 그들을 모두 풀어주는 도박을 한 순간문은 두려움의 흔적도 없이 누워서 잠이 들었다. 몇몇 배신적인 노예들이 침실로 몰래 다가갔다. 순조안이 잠든 듯 보이자 그녀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하며 씩 웃었다. 무기를 든 반역자들은 몽둥이를 쳐들며 씩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무거운 스윙으로 몽둥이가 그녀를 향해 맹렬히 내리쳤고 그들이 그녀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깨지고 울렸다. 공격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었다. 그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침대에 있던 형체가 흔들리며 사라졌다. 단지 홀로그램이었을 뿐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후퇴하라고 경고하기도 전에 상가문은 단 한 발의 총으로 그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지붕 들보에 앉아 그녀는 비웃었다. 너희는 너무 굼뜨게 훔치고 죽여서 거에 잠들 뻔했잖아. 반대편에서는 상가문이 깡패의 무기를 빼앗아 비웃으며 너희 멍청이들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없어? 아래층에서 나머지 반역자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며 계획이 실패하자 땀을 흘렸다. 루진이라는 노예가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조롱했다. 한심하네. 너희 광대들은 뒤통수도 제대로 못 치는구나. 모욕감을 느낀 반역자가 으르렁거렸다. 루진, 경고하는 거야.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선저우은이 그의 두개골에 총알을 박아 넣었다. 한편 송차오는 금괴 상자를 집으로 가져갔다. 장비를 힐끗 보며 그는 뒷마당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한숨을 쉬며 그는 먼저 옷을 갈아입고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집에 들어와서 그는 아버지에게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망설일까 봐 걱정하며 이야기를 지어냈다. 회사에서 나온 거야. 이미 동물 실험을 마쳤고 내가 몇 개 얻었어.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할게. 효과가 있으면 된 거야.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나를 실험 대상으로 쓰는 거야? 송차오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당연히 아니지.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 내가 좀 부탁하지 않았으면 우린 구경도 못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주사를 놓았어. 기지개를 켜시더니 아버지께서 몸이 좀 나아지셨는지 차오츠라고 부르셨어. 송차오는 의아한 듯 뒤돌아봤어.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내가 밖에서 뭘 하든 상관 안 한다. 다만 양심은 잃지 마라. 송차오는 고개를 끄덕였어.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장면이 바뀌었어. 송차오는 저우의 골동품 가게로 걸어 들어갔어. 그가 상자 하나를 탁자 위에 놓자 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잠깐, 이거 금인가? 송차오는 고개를 끄덕였어. 총 6덩이입니다. 사장님, 얼마에 쳐주시겠어요? 저우는 그를 곁눈질했어. 이 금괴들 혹시 손댄 건 아니겠지? 송차오는 침착하게 대답했어. 아니요. 바로 여기로 가져왔어요. 저우는 눈살을 찌푸렸어. 금괴에는 일련 번호가 없었지만 송차오는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 잠시 뜸을 들인 후 마침내 말했어. 좋아. 가져가겠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그램당 250이야. 송차오는 눈을 깜빡였어. 왜 이렇게 싸요? 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뒤로 기대 앉았어. 금 장신구나 예술품은 쉽게 처분할 수 있지. 금괴는 그렇지 않아. 그냥 팔아 넘기려면 뒷돈 좀 찔러줘야 할 거야. 내 수수료라고 생각해. 그는 바로 돈을 이체했어. 휴대폰을 확인하며 송차오는 한숨을 쉬었어. 그냥 금괴가 팔기가 더 힘들 줄 누가 알았겠어?
이윤이 남는 건 남는 거지만 다음번엔 골동품이랑 예술품만 취급해야겠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 저기, 사장님, 혹시 차 살 만한데 아는 곳 있으세요? 저우는 껄껄 웃었어. 자, 이 작은 동네에선 선택지가 제한적이지. 하지만 진지하다면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지. 그는 차쇼 광고지를 탁자 너머로 밀었어. 송차오가 떠난 후 저우는 불편한 듯 다시 자리에 앉아 금괴에 대한 간단한 검색을 실행했어. 도난 기록도 없고 추적 가능한 출처도 없고 일련 번호도 없고 확실히 직접 만든 것도 아니야. 저우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송차오, 내가 너랑 다시 거래를 해야 할까? 한편 송차오는 고급 클럽인 567에 도착했어.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의 바로 앞에서 뻔뻔하게 여동생을 괴롭히고 있었어. 그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어. 송은서, 대답해. 대체 무슨 일이야? 깡패는 고개를 돌려 비웃었어. 내가 뭔데? 송은서는 충격을 받아 소리쳤어.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남자는 씩 웃으며 말했어. 아, 처남이시군요. 타이밍 좋네. 손가락을 튕기며 그는 명령했어. 거기 가만히 서서 우리가 내 여동생을 어떻게 훈육하는지 지켜봐. 운서의 얼굴은 창백해졌어. 오빠, 지금 경찰에 전화해. 깡패는 코웃음을 쳤어. 경찰이라니, 웃기지 마. 가만히 서 있기만 해.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모래주머니만큼 큰 주먹이 그에게로 날아왔어. 쾅! 충격에 방이 흔들렸어. 금발 펑크는 피를 뱉고 바닥에 쓰러졌어. 부잣집 아들과 운서는 충격에 굳어버렸어. 두 명의 깡패가 송차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에게는 그들의 움직임이 달팽이처럼 느리게 느껴졌어. 그들은 생각했어. 이 자식이 우리를 조롱하는 건가? 번개처럼 빠르게 송차오의 주먹이 대머리 깡패의 배에 꽂혔어. 그는 잔인한 팔꿈치 공격으로 마무리했어. 두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완전히 패배했어. 송차오는 차가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노려봤어. 방금 뭐라고 했지? 잘 못 들었는데.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부잣집 아들은 너무 무서워서 움츠러들었어. 상황이 진정될 무렵 바깥 하늘은 이미 저녁놀로 물들어 있었어. 남매는 마을 길을 나란히 걸었어. 인드쇼가 마침내 침묵을 깼어. 송차오, 언제부터 그렇게 강해진 거야? 상대 6, 7명을 순식간에 해치우다니. 학교 그만두면서 싸움 기술이라도 배운 거야? 송차오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고, 넌 그 와중에 녹음기를 꺼내 들고? 잠깐, 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쟤들이랑 짜고 치는 줄 알았잖아. 대체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인드쇼는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었어. 당연하잖아. 여자도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지. 송차오가 쏘아붙였어. 위험한 게 싫었으면 애초에 따라오지 말았어야지. 뭐, 혹시 꽃뱀 작전이라도 계획한 거야? 옌시오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고개를 돌렸어. 절대 그런 계획 없었어. 송차오는 눈살을 찌푸렸어. 야,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 그의 시선을 마주치자 옌시오는 초조하게 몸을 비틀었어. 사실은 그 사람이랑 사귈 각오하고 따라온 거야. 송차오는 완전히 당황해서 굳어버렸어. 옌시오는 목소리를 낮췄어. 집에 빚도 있고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 손해볼 것 없다고 생각했지. 적어도 고생은 안 해도 되고 대학도 다시 다닐 수 있잖아. 송차오는 말없이 여동생을 바라봤어. 그 녀석이 실수만 안 했어도 형부가 될 뻔했네. 집에 돌아온 그는 웬시오에게 강화 혈청을 주사했어. 그녀는 즉시 어디서 났냐고 물었지. 송차오는 임상실험도 거쳤고 안전하다고 둘러댔어. 바로 그때 고등학교 동창회에 대한 메시지가 도착했어. 다음 날 송차오가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랴오칭은 비웃으며 말했어. 아니, 송차오잖아. 여전히 가난해 보이네. 송차오는 맞받아쳤어. 너는 여전히 키가 작네. 랴오칭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 지금 뭐라고 했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다른 동창이 웃으며 끼어들었어. 어이, 송차오. 내가 올 줄은 몰랐네. 오랜만이야. 이리 와. 동창회에 너무 안 나왔잖아. 벌써 3잔은 빚진 거야. 그는 송차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데려갔어. 랴오칭은 송차오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어. 그냥 돈 없는 루저가 센 척하는 거지. 갑자기 멍에이주가 방으로 들어왔어. 랴오칭의 눈이 빛났어. 그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어. 웨이주, 잘 왔어. 잘 왔어.
멍에이주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오랜만이네. 방금 저 사람 송차오 아니야? 기회를 틈타 мя오칭은 비웃으며 말했어. 맞아, 걔야. 가난뱅이가 여전히 허세만 부리고 일자리도 없으면서. 멍에이주의 눈썹이 찌푸려졌어. 동창 뒷담화는 좋은 행동은 아니지. мя오칭은 당황해서 억지 미소를 지었어. 내 말이 맞아. 말 조심할게. 그때 한 소녀가 웨이주의 손을 잡으며 달려왔어. 웨이주, 어서 와.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мя오칭의 눈은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빛났어. 멍테크 회장의 딸 멍에이주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지. 우아하고 냉철하며 수석 졸업생. 그녀는 이미 차기 경영자로 수업을 받고 있었어. 동창회에 온 많은 남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오늘 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몇 년 동안의 노력을 건너뛸 수 있을 거야. 방 건너편에서 웨이주는 술잔을 내려놓고 무심하게 물었어. 혹시 송차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 있어? 누군가 어깨를 으쓱했어. 송차오, 집안이 망해서 학비도 못 내고 학교 그만뒀대. 사오샹이 즉시 놀렸어. 이게 뭐야? 재벌딸이 가난한 남자애한테 관심 있는 거야? 완전 드라마네. 웨이주는 고개를 돌려 딱 잘라 대답했어.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어. 분명히 걔가 꽤 비싼 차를 몰고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잊어버리자. 내 알바 아니지. 회사에 쓸모있는 사람을 찾는데 집중하는 게 낫겠어. 사오 이시온 씨, 주요 생명공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다른 반 친구 몇 명에게도 물어봤지만 다들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부분은 아직 인턴 자리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위에지에 실망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아직 4학년도 안 됐잖아. 논문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여기서 인재를 찾을 거라고 기대한 건 순진했어. 그녀는 간단히 요기를 하고 일찍 떠나기로 했다. 한편 мя오칭이 와인잔을 들고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송차오, 이리 와. 같이 마셔. 송차오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차 가져왔어. мя오칭은 더욱 강하게 권했다. 너무 재미없게 굴지 마. 편히 해. 내가 술에 취해도 아무도 비웃지 않을 거야. 속으로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완벽해. 위에주가 보고 있어. 토마스, 뽐내봐. 그에게 송차오는 가난할지 몰라도 반해서 지위는 여전히 있었다. 만약 술 마시는 걸로 그를 이길 수 있다면 이해주가 분명히 그를 알아볼 거야. 그는 씩 웃으며 덧붙였다. 걱정 마. 내가 술에 취하면 내가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줄게. 송차오는 한숨을 쉬며 잔을 들었다. мя오칭은 속으로 의기양양해하며 이미 숙취 해소제를 먹었다. 내가 빛나는 동안 내가 바보가 되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다. 하지만 몇 순배 돌지도 않아 мя오칭이 쓰러져 그 자리에서 토했다. 군중이 환호했다. 젠장, 송차오, 내가 그렇게 술이 센 줄은 몰랐네. 송차오는 침착하게 손을 저었다. 밖에서 일하면서 좀 배웠어. 송차오는 속으로 생각했다. 술 기운이 전혀 없네. 이게 진혈청 효과인가? 이제 мя오칭은 완전히 뻗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으르렁거렸다. 불공평해. 그는 송차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왜 모두가 너를 좋아하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송차오는 눈살을 찌푸렸다. мя오칭, 내가 너를 기분 상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붉어진 мя오칭은 쏘아붙였다. 내 그 잘난 체하는 태도 때문이야. 넌 그냥 돈 없는 놈일 뿐이야. 굽신거려야지. 잘난 척하면 안 돼. 몇몇 반 친구들이 서둘러 그를 끌고 갔다. 이봐, мя오. 이제 됐어. 여기저기 토하기 전에 화장실로 데려다 주자. 그 순간 멍위에주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상하네. 오늘 밤 동창회에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전화하신 거지? 그녀는 사오신에게 손짓하며 잠깐 나가야 한다고 알렸다. 전화를 받으며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조용한 곳을 찾아라. 내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곧이어 멍위에주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목소리를 낮추며 그녀는 물었다.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위에주, 진정하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라. 이사회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에 그녀는 멍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맞다. 그가 대답했다. 회사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 결과도 없이 내 연구실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 이사회는 격노하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혜주가 다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헬쑥해 보였고 무너지는 프로젝트의 무게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지나가던 송차오는 우연히 그 내용을 듣고 대충 짐작했다. 유전자 혈청,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혜주가 막 나오자 랴오칭이 그녀의 길을 막고 잔을 내밀었다. 이거 마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나중에 회사에 돌아가야 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랴오칭이 짖듯이 변명은 집어치우라고 했어요. 자, 건배. 술 냄새를 풍기는 랴오칭이 비웃으며 말했죠. 왜 그래, 공주님. 나랑 술 마시는 게 싫어? 멍해주의 입술이 그의 말에 짜증이 난 듯 움찔거렸어요. 사오신이 버럭 소리쳤죠. 야, 좀 존중해. 이 술주정뱅이야. 다른 반 친구들이 재빨리 랴오칭을 진정시키려고 나섰어요. 외주는 괴로워하며 생각했죠. 진심이야. 내가 왜 이 술주정뱅이 녀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랴오칭은 모두를 밀어내고 소리쳤어요. 비켜. 싫든 좋든 이 술은 마셔야 해. 예주가 폭발하기 직전에 송차가 나서서 그를 제지했어요. 몸을 가까이 기울여 송차가 속삭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유전자 제품에 대한 이야기야. 예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사오신에게 돌아서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랴오칭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젠장. 저 찌질이가 감히 외주 앞에서 내 순간을 훔쳐가.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주차장에서 예주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나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어쨌든 돌아가서 파티를 즐겨요. 전 먼저 가볼게요. 하지만 송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실은 당신과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멍해주는 당황한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뭔데요? 송차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친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전자 혈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미안해요. 아까 당신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샘플을 한번 보시겠어요? 외주는 굳어버렸고 그녀의 몸은 분노로 떨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아까 저를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엿들은 것에 대해선 따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감히 생물학 연구를 모욕하지 마세요. 송차는 당황해서 초조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녀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어요. 유전자 연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수백억 달러 상당의 연구실이 필요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자신의 삶을 쏟아부으며 연구에도 가끔은 막다른 길이라는 것만 증명될 뿐이에요. 매년 수십억 달러가 보장된 결과도 없이 소모돼요. 그녀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죠. 그런데 당신은 뒷골목 개인 연구실에서 유전자 혈청을 만들었고 그걸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녀의 감정이 통제력을 잃었어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가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제안은 고맙지만 관심이 생기면 연락할게요. 송차가 정신을 차렸을 때 예주는 이미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고 그녀의 차는 밤속으로 질주해 갔어요. 송차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어쩌다 이렇게 엉망이 된 거지?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전화번호나 명함도 안 주고 그냥 전화하겠다고 던져줬어. 그건 기본적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젠장, 나 진짜 좋은 물건 가지고 있는데. 다음날 송차는 저우 사장의 도움으로 많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앉혔어요. 내 친구가 돈이 좀 부족해. 내가 그 친구를 돕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창업 자금을 줬어. 슈퍼마켓은 어때? 이제부터 너희들도 같이 운영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더 이상 광산에서 허리 굽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그는 여동생에게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골라 조 사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것만 보내도 괜찮겠어? 송차는 껄껄 웃었어요. 걱정 마. 신선한 농산물 말고는 별로 없잖아.
그거라면 절대 실패할 일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야채 한 상자를 통째로 어깨에 짊어졌어요. 그의 여동생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저렇게 많은 음식을 들고도 땀 한 방울 안 흘리다니. 송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 안색이 벌써 좋아졌네. 몸이 확실히 회복되고 있네. 유전자 혈청 효과가 엄청나구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물자를 싣고 외곽으로 나갔지. 손가락에 반지를 비틀자 하늘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찢어지며 열렸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남자와 차량 모두 시야에서 사라졌지. 종말의 황량한 길에서 번개 줄기가 정적을 깨고 갈라졌어. 번개 요정이 정전기 소리를 내며 나타났어. 그러고는 쾅, 무거운 오프로드 차량이 아스팔트 위로 쿵 하고 떨어지며 번쩍 나타났지. 갑작스러운 순간 이동의 운동량을 그대로 가진 SUV는 통제 불능의 질주를 시작했어. 송차오는 온 힘을 다해 핸들을 잡고 차량을 안정시키려고 했었어. 운동량이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 SUV가 끽 소리를 내며 멈춰섰지. 그는 헐떡이며 핸들에 엎드렸어. 차가 황무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려고 했던 미친 테스트가 실제로 성공한 거야. 정신을 가다듬고 그는 뛰어내려 안에 있는 물품들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했어. 다행히도 없어진 것은 없었지. 그건 이제 그가 세계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돌연변이 야수였고 그 눈은 겸손하게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지. 송차오가 심천을 만나기 전에 갑옷으로 갈아입을지 고민하는 동안 그의 위에 생명체가 침을 질질 흘리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 침 한 줄기가 그의 보호복 위에 떨어졌지. 그의 본능이 위험을 외쳤어. 주저없이 그는 총기를 뽑아 위쪽을 겨냥했어. 그 야수는 마침내 달려들어 그에게 달려들었지. 송차오는 몸을 뒤로 젖히고 발사했어. 날카로운 굉음이 울리고 괴물이 땅에 쓰러졌지. 시체를 보며 그는 씩 웃었어. 나한테 재능이 있나 보네. 원샷, 원킬. 하지만 그의 자부심이 가라앉기도 전에 큰 금속성 땡 하는 소리가 위에서 들려왔지. 새로운 총알 구멍이 있는 강철판이 떨어졌어. 송차오의 얼굴이 굳어졌지. 그는 그 짐승을 죽인 것이 총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목소리가 확인해줬지. 괜찮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 순젠 팀의 루진이었어. 루진은 그를 알아보고 놀라서 눈을 깜빡였지. 잠깐, 너 그 보급 담당?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송차오가 너무 많은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둘은 작은 부분만 나눠서 임시 기지로 향할 수 있었어. 루진에 따르면 기지는 약 30분 거리에 있었고 길을 따라 괴물대가 있었지. 운전은 불가능했어. 그들은 손으로 물품을 옮기고 나중에 지원군을 보내야 했지. 하지만 송차오는 SUV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어. 차를 여기에 두고 가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그의 걱정을 음식에 대한 것으로 착각한 루진은 그를 안심시켰어. 돌연변이들은 죽은 물체에는 관심이 없어. 물품은 괜찮을 거야. 루진이 그를 안심시켰지만 송차오는 여전히 불안했어. 그 SUV는 새 차였고 괴물이 들끓는 황무지에 그것을 두고 가는 것은 그에게 옳게 느껴지지 않았지. 그들이 걸을 때 루진은 계속 차량을 뒤돌아보며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지. 이런 세상에서 그 골동품을 어디서 파냈어?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산더미 같은 물품을 가져왔다니. 정말 보급 대장이라는 칭호에 걸맞네. 송차오는 칭찬에 굳었지만 대답하지 않기로 했어. 속으로는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지. 보급 대장은 그들이 그를 돈줄로 본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하는 방식일 뿐이었어. 침묵이 길어지자 루크진은 화제를 바꿔서 횡설수설했어. 내가 제때 돌아와서 다행이야. 이틀만 더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할 거야. 송차오는 즉시 물었어. 이사? 무슨 일인데? 류진은 머리를 극적이며 나도 잘 모르겠어. 보스 말로는 시체 해일이 덮칠 것 같대. 그럴 때는 수천 마리의 돌연변이가 몰려오는데 일반 좀비뿐만이 아니야. 고급 몬스터도 있고 건물 크기의 구울도 있을 거야. 송차오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이 들었어. 그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었고 그 이름의 절반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지.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둘은 곧 목적지에 도착했어. 루진이 앞을 가리켰어. 저기가 우리 새 기지야. 입구에서 순자원이 이미 그들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팔짱을 끼고 씩 웃었지.
어머나, 2명의 잘생긴 남자들이 함께 도착했네. 투어 가이드 필요해. 송차오는 당황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 감히 보스를 거절할 수 없지. 그를 안으로 안내하면서 순자원은 놀렸어. 르진과 함께 돌아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네. 정말 엉뚱한 시간에 나타나는 재주가 있네. 장난기 가득한 눈빛이었어. 이번엔 선물 가져왔어? 송차오는 그녀의 먹보 표정에 한숨을 쉬었어. 상자 열어보면 알게 될 거야. 분명 깜짝 놀랄걸. 송차오는 일부러 말을 아끼며 궁금증을 자아냈어. 루지는 참지 못하고 성자오안을 칭찬했어. 보스,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저걸 꺼낼 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었어요. 성자오안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올리며 송차오를 놀리는 듯한 미소로 쳐다봤어. 그럼 기대하고 고맙게 받을게. 그녀는 잡담을 나누며 일행을 이끌었어. 뜬금없이 송차오가 물었어. 그런데 나한테 물류반장이라는 직함을 왜 붙인 거야? 수는 어깨를 으쓱했어. 간단해. 그렇게 물자를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간부 배지를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송차오는 입술을 비틀었어. 마치 날 개인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것 같잖아. 선전은 부정도 안 했어. 아, 불평은 그만해. 고마워해야지. 자오메이는 원래 물류 그룹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어. 새는 곳. 송차오는 거의 질식할 뻔했어. 머릿속으로 야생마떼가 질주해 지나갔어. 저건 무슨 악의적인 이름이야? 그가 워밴드의 공식 명칭에 대해 묻자 리우진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어. 심지어 들고 있던 상자를 쿵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어. 쉬안 자오안과 송차오 모두 돌아보며 쳐다봤어. 리우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순진하게 휘파람을 불었어. 쉬안 자오안은 맹수처럼 눈을 가늘게 떴어. 내가 지은 이름에 불만 있어? 루지는 벌떡 일어나며 아니요라고 얼버무렸어. 전혀 없습니다. 송차오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어. 도대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름을 그녀가 선택했기에 저럴까? 순자오에는 그를 그들의 새로운 기지로 안내했어. 순지아메이는 순찰 중에 그를 발견하고 숨을 헐떡이며 송차오라고 외쳤어. 돌아왔구나. 너무 기뻐서 그녀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어. 차오 형, 집에 온 걸 환영해. 송차오는 당황스러움에 입가가 실룩거리며 반사적으로 옆으로 비켜섰어.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치게 내버려뒀어. 그녀의 과장된 열정을 받아주는 건 그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어. 몸을 일으키며 지아메이는 입을 삐죽 내밀고 차오 오빠 너무해 라고 말했어. 송차오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어. 그는 먹을 것이 있을 때만 그녀가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의 시선이 무리를 훑자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 떠날 때보다 여기 사람들이 더 적어진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지? 그가 알아채기도 전에 순자오안이 밝게 외쳤어. 어서 와. 동료들을 소개할게. 그리고 플라워샵에 다시 온 걸 환영해. 소개가 끝나자 송차오는 합파 준비에 열중했어. 진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모두들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모여들었어. 송차오가 자, 먹자 라고 말하자마자 모두 달려들었어. 그들은 입안 가득 넣으며 우리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걸 맛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라며 감탄했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리우지는 너무 감격해서 실제로 눈물을 글썽거렸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음식 맛이야. 뾰족한 머리의 남자가 송차오의 어깨를 툭 치며 귀에 걸린 듯한 미소를 지었어. 물류 반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부터 저는 반장님 겁니다. 누구든 가리키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넘치는 열기에 압도당한 송차오는 방에서 뛰쳐나왔어. 순자오엔에게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 순자오엔은 행복하게 식사를 즐기다가 그가 급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잠시 멈췄어. 오, 어서 와. 귀하신 손님이시라고 그녀는 능글맞게 말했어. 그녀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고 송차오는 눈을 굴렸어. 너희들은 너무 심해. 마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사람들 같아. 선자오안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어. 왜냐하면 정말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귀한 걸 나눠주는 바보는 내가 처음이야. 송차오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특별 취급하는 거야? 성자오는 음흉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핥았다. 전혀 아니야. 이런 때일수록 맛있는 식사가 사기를 북돋우는 최고 방법이지. 송차오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런 때라니.
러진이 말한 돌연변이 짐승들이 날뛴다는 거야? 신자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폭풍전야지. 그녀의 어조가 진지해졌다. 우리의 방어선은 돌연변이 한두 마리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무리가 몰려오면 막을 수 없어. 계속해서 말하길 일단 모이면 보통은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시하거든. 그래서 짐승 무리가 몰려오기 전에 항상 링장기지로 피난을 가. 내가 왔으니 이제 떠날 때야. 송차오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순자오와는 밖을 가리키며 얼굴을 굽혔다. 길어야 이틀 안에 이곳 전체가 무리에게 삼켜질 거야. 지금도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내 소식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오래 머물렀어. 내가 나타났으니 더 머물 이유가 없지. 짐승 무리가 몰려올 조짐이 보이자 순자오와는 모두에게 링장기지로 피난하라고 명령했지만 송차오는 갑자기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그가 가져온 음식은 극히 일부였다. 나머지는 아직 그의 차 안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충격과 굶주림으로 눈이 번뜩였다. 신장메이는 거의 침을 흘릴 뻔했다.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물건을 가지러 가자. 황마오조차도 소리쳤다. 그래, 우리 음식을 되찾아오자. 선자오와는 말문이 막힌 채 그 무리를 힐끗 쳐다봤다. 너희들을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욕망에 투명하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선저메이가 옆에서 애원하자 그녀는 결국 한숨을 쉬며 팀을 소집하기 시작했다. 순자원, 류진, 루이러, 황마오는 공격조를 구성했다. 마이자, 미마이어, 순지아메이는 화력 지원을 제공했다. 송차오는 선지오원이 망설임 없이 보급부대로 보냈다. 그는 절망에 빠져 팀원들을 바라봤다. 서류 작업과 계획만 하는 사무원 페이시에, 의료 지원 담당 의사 알리나, 식사 담당 요리사 코나와 함께 음식만 공급할 수 있는 자신 완벽한 비전투 부대. 송차오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팀은 앞으로 나아가 곧 현장에 도착했다. 순자오와는 앞을 응시하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루크지는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싫지만 여기가 맞다고 말했다. 그들은 송차오를 수송차에서 끌어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순자오와는 단순히 가리켰다. 그의 주차 공간은 이제 괴물들로 들끓고 있었다. 크고 작은 돌연변이 짐승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기 있으니 차와 물품을 되찾아야 했다. 이어피스를 통해 순자오와는 날카로운 명령을 내렸다. 쇼타임. 우리의 임무는 송차오의 화물과 차량을 빼내 후퇴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앞에 해충들을 제거한다. 물품을 되찾기 위해 순지아메이는 떠돌아다니는 돌연변이에게 첫발을 쏘았다. 대포가 굉음을 냈다. 불꽃이 밤을 밝혔다. 짐승은 혼란에 빠져 얼어붙었다. 포탄이 곧장 해골 하나에 부딪혔다. 쾅! 거대한 생물은 폭발하여 불길 속에 무너져 내렸다. 선저우원은 즉시 공격조에게 돌격을 명령했다. 송차오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돌연변이 짐승들이 파도처럼 그들을 향해 밀려오자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첫 번째 돌연변이 짐승 무리가 루진의 분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무거운 방패를 들어 올리며 루진은 으르렁거렸다. 죽어라. 그리고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연변이 사냥개를 땅에 짓눌렀다. 하지만 그가 하나를 처리하자마자 또 다른 짐승이 뒤에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돌아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다행히 제때에 지원군이 왔다. 루이라가 칼날을 번뜩이며 얼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나섰다. 재빠른 배기로 그녀는 달려드는 짐승을 깨끗하게 반으로 갈랐다. 숨을 고르던 루진은 감사를 외쳤다. 거대한 중간 등급에 버려진 자가 무겁고 억압적인 기운을 풍기며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루진은 경고했다. 조심해. 저 녀석은 강해. 루이라는 칼날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리며 대답했다. 나를 막을 만큼 강하진 않아. 그녀의 칼이 다시 여러 번 번뜩였다. 몇 초 만에 그 생물은 산산조각이 나 무너져 내렸다. 더 많은 버려진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든 방향에서 좁혀왔다. 루이라의 표정은 굳어지고 무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거리를 뒤덮으며 괴물 무리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루지는 움찔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저게 우리한테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루라가 식은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어. 꼬맹이 보스가 자기 실력을 너무 믿는 것 같은데. 송차오를 위해 시간을 벌려고 루크 진이 소리쳤어. 계속 밀어붙여, 검투사. 잘하고 있어. 루이 레가 비웃으며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어.
넘치도록 잘하고 있지, 방패소년. 한편 송차오는 순자원과 황마오와 함께 창고 안으로 몰래 들어갔어. 그들은 숨을 죽이고 눈은 앞쪽의 그림자에 고정했어. 순자원이 속삭였어. 저거 내 차야. 송차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돌연변이 짐승들이 씹는 장난감처럼 차를 뜯어먹고 있었어. 그는 턱을 꽉 다물었어. 그래, 내 거야. 션저우는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어. 황마오, 쟤 데리고 차를 가져와. 내가 어무할게. 황마오는 여느 때처럼 건방진 미소를 지었어. 문제없어. 보급 담당 보스, 그냥 저만 따라와요. 기다리지 않고 그는 총을 들고 곧장 차를 향해 달려갔어. 그는 어깨 너머로 소리쳤어. 움직여요, 보급 담당 보스. 차 주변을 맴돌던 짐승이 으르렁거리며 드디어 침입자들을 알아챘어. 황마오가 고함쳤어. 물러서. 이건 우리 거야. 그리고 총알을 퍼부었고 괴물들은 총격에 휘청거렸어. 총성이 울려 퍼지며 돌연변이 짐승들이 총알 세례에 하나둘씩 쓰러졌어. 황마오의 제압 사격으로 길이 열리자 그와 송차오는 차로 돌진했어. 여전히 총을 쏘면서 황마오가 외쳤어. 보급 담당 보스, 시동 걸어요. 송차오는 문을 활짝 열었어. 그는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지만 키를 돌리기도 전에 돌연변이 짐승이 으르렁거리며 창문을 뚫고 달려들었어. 겁에 질린 송차오는 닥치는 대로 총을 쐈지만 모든 총알이 빗나갔어. 짐승의 발톱이 그를 찢으려는 순간 타는 듯한 레이저 광선이 짐승을 깨끗하게 반으로 갈랐어. 신자오 안의 어모 사격이 제때 도착했어. 황마오의 다급한 외침이 그의 귓가에 울렸어. 드디어 송차오는 엔진에 시동을 걸 수 있었어. 우렁찬 굉음과 함께 SUV는 짐승들을 뚫고 포위망을 뚫고 나아갔어. 그는 곧장 순자오의 위치로 속도를 냈어. 송차오는 그녀가 올라탈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말라고 소리쳤어. 계속 운전해. 그와 황마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봤어. 순자오와는 움직이는 차량의 지붕에 완벽하게 착지하며 가볍게 뛰어올랐어. 머뭇거림 없이 그녀는 뒤에서 쫓아오는 무리를 휩쓸며 사격을 시작했어. 총격전 사이에 그녀는 이어피스를 통해 명확한 명령을 내렸어. 목표 확보. 모든 분대는 지금 철수한다. 사오미, 내 좌표를 보낼게. 저 폐허를 뚫고 길을 내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탑승해. 우리는 링장으로 향한다. 송차오는 숨이 막힐 뻔했어. 길을 폭파해.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잠시 후 폭발이 공기를 가르며 앞쪽의 폐허를 잔해로 산산이 부수고 명확한 통로를 만들었어. 순지아메이가 완벽하게 실행했어. 송차오는 가속 페달을 밟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소중한 SUV를 화염속으로 곧장 몰았어. 일단 짐승 무리에서 벗어나자 순자원이 앞을 가리키며 선언했어. 좋아, 출발하자. 링장 기지. 임무가 완료되고 물자를 확보한 후 순자오안의 지휘 아래팀은 마침내 수박사가 기다리고 있는 링장 기지에 도착했어. 수박사는 순자오안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어. 설마 기지 전체를 링장으로 옮기려는 건 아니겠지? 순자오안은 손을 내저었어. 물론 아니지. 짐승 해일이 몰려오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일시적으로 머물 곳이 필요할 뿐이야.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 파산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아. 그냥 잠시 내 자리를 빌리는 거라고 생각해. 수 박사는 눈살을 찌푸렸어. 여기는 개인 병원이지 길가의 여관이 아니야. 순자오안은 그녀를 완벽하게 읽고 씩 웃었어. 좋아. 물자 한 상자. 수 박사의 눈이 빛났어. 고기와 달걀. 그걸 원해. 그녀의 요구가 충족되자 태도가 즉시 바뀌었어. 거래. 한 상자로 여기서 한 달을 묵을 수 있어. 그녀는 구석에 찌그러진 SUV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기 저 엉망인 차는 무슨 사연이야? 송차오는 마치 장례식장의 호라비처럼 쭈그리고 앉아 세상이 끝난 듯 망가진 차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졌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선저우가 안으로 들어와 그를 위로하려 했다. 이봐, 그냥 수지병 차일 뿐이잖아. 괴물한테 긁힌 자국 몇 개가 세상의 끝은 아니잖아.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송차오는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지며 폭발했다. 너는 이해 못해. 저 차 한 대가 식량 트럭 1만 대보다 더 가치 있어. 그 차가 얼마나 엄청나게 가치 있는지 듣고 순자오와는 번개에 맞은 듯 굳어버렸다. 잠시 후 그녀는 송차오 옆에 쭈그리고 앉아 둘 다 절망의 파도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이 어이없는 장면을 보며 수 박사는 한숨을 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그 소위 짐승떼에 대해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징조조차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오하는 고개를 헥돌리며 눈을 부릅떴다. 나를 의심해? 나는 신자오 아니야. 여기 서부 지구에서는 모든 잎과 그림자가 내 감시 아래 있어. 돌연변이 짐승이 꿈틀거리는 순간 나는 그 녀석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 짐승떼가 몰려온다. 나를 의심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철통 같은 확신의 수 박사는 그저 가볍게 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180.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건넸다. 좋아요. 정보 중개인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줬어. 도시의 주요 지도자들이 모두 모이고 있어. 그들은 짐승떼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해. 신자오하는 정보를 스크롤하면서 송차오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참을성 없이 투덜거렸다. 대체 뭐야? 망설임 없이 그녀는 태블릿으로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 징징거리지 마. 내일 회의에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우리 팀을 소개하고 우리 영역을 확보하고 진짜 실력자들을 만날 시간이야. 내 귀한 차는 미미르에게 맡겨서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해. 박사님. 수는 비웃었다. 인상적이네요. 정말 준비됐어요. 신자와는 어색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단 얼굴부터 비추는 게 어때? 그 거물들 중에는 내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 다음 날 송차오는 그녀를 따라 시내의 높은 건물로 향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잠깐, 단체 회의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신자오하는 그에게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본쇼 전에 여망과 약간의 사적인 합의가 필요하거든. 송차오는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잠깐, 당신 그녀와 앙숙이라고 하지 않았어? 신자오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의 말투에는 우울함과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그래, 악연이 좀 있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그를 고층 건물 안으로 안내했고 그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기다리고 있던 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순자오한 아가씨,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감히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네. 선자오한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대답했다. 오랜만이야, 보. 싸움을 일으키러 온 게 아니야. 여망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훨씬 수고를 덜어줄 거야. 메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손짓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송차오는 그 남자의 태도에서 특이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당신들 둘은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순자완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그의 질문은 정말 짜증스러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중얼거렸다. 어떤 면에서는 그녀도 동맹으로 쳐져. 송차오는 이전보다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여망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메보의 안내로 두 사람은 곧 장관실에 들어섰다. 등을 돌리고 있던 안쪽의 인물은 순자오안의 발소리를 즉시 알아챘다. 송차오가 충격받은 것은 악명 높은 여망이 사실 여성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순자오안의 이름을 거듭 속삭이며 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그 후 송차오가 어리둥절한 시선과 메보의 경고하는 표정 아래에서 여망은 갑자기 빙의된 짐승처럼 순자자오안에게 달려들었다. 여망은 센자오안을 빤히 쳐다보며 눈이 풀리고 침을 질질 흘렸다. 너무 오래됐어. 이리 와. 키스해 줄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자오안의 발이 올라가 그녀의 턱을 강타했어. 인왕은 날아갔지만 오히려 즐기는 듯 황홀한 표정을 지었지. 미보는 얼굴을 찡그리고 재빨리 전투 태세를 갖췄어. 놀랍게도 그는 상사의 광기를 억제하기 위해 태극권 기술을 사용했어. 송차오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했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서커스에 잘못 들어온 건가? 인왕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며 그만하세요, 인왕님, 이라고 외쳤어. 장관님, 진정하세요. 제발 직접 볼 때마다 이러지 마세요. 인왕은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목청껏 소리쳤어. 놔줘. 딱 한 번만 키스해줘, 션자오안. 션자오안은 얼굴이 굳어지며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지. 한편 메이보는 땅이 꺼지길 바라는 표정이었어. 상사의 망신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었지. 마침내 인왕은 완력을 사용해 제압되어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어. 션자오안은 한숨을 쉬며 송차오를 돌아보며 마지못해 설명했어. 그녀의 이름은 루어린 혼혈이고 링장 북부 전체를 통제하는 소위 인구 조사부서의 장관이야.
그녀의 임무는 인구 밀도를 규제하는 것인데 폭력적인 숙청도 포함되지. 그녀의 부하들은 용병, 깡패, 암시장 스파이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지옥의 인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최악인 건 션자오와는 혐오감에 입술을 비틀었어. 그녀는 미치광이 자제력 없는 변태 레즈비언이야. 션자오완의 인내심이 끊어졌어. 난 당신네 서커스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조가 바뀌는 것을 듣고 인왕의 장난기 넘치던 태도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진지함으로 바뀌었어. 갑작스러운 힘으로 그녀는 종이장처럼 구속구를 끊어버렸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송차오와 션자완 바로 앞에 나타났어. 음흉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지. 내 사랑스러운 소꿉친구,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션자오와는 소파에 앉은 채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했어. 오늘 오후 회의에서 짐승 떼에 대해 감히 내 발목을 잡을 생각은 하지마. 방금 전까지 미치광이 팽거리였던 인왕은 이제 오싹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어. 진정해. 나도 이 도시에 책임을 져야 하잖아, 안 그래? 하지만 당신 말고는 그 어떤 세력도 서부의 용병들조차도 짐승 떼에 대해 보고한 게 없어. 그녀의 말에는 의혹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 션자오완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어조는 날카로웠어. 회의에서 설명하겠지만 오해하지마. 짐승떼가 오고 있고 엄청난 규모일 거야. 예낭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고 그녀의 입꼬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올라갔어. 여전히 예전과 똑같네. 자신감에 넘쳐 흘러. 그게 여기 온 유일한 이유였어? 션자오완은 꿰뚫어봤다는 것을 알고 눈빛을 날카롭게 했어.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어. 여기 열린 시장에서는 2티어 장비만 팔지만 남쪽 구역에 그걸 뚫을 수 있는 특수 탄환이 있었다는 걸 알아. 누가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일 거야. 내 분대를 무장시켜야 해. 인왕은 턱을 손에 괴고 눈을 빛내며 장난스럽게 말했어. 좋아.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돈은 있어? 예전 같았으면 션자와는 빈털터리였겠지. 하지만 지금 그녀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씩 웃었어. 송차오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망설임 없이 그를 소개했지. 이쪽은 꽃집의 물류 담당관이자 내 사업 파트너인 송차오야. 기습을 받은 송차오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어. 신자오와는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했어. 그는 희귀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양은 매번 많지 않지만 품질은 최고지. 야낭은 의심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뜨다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 좋아. 직접 확인해 볼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미보는 즉시 덧붙였어.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수요와 공급 목록이 필요합니다. 션자오완의 입술이 가늘게 올라갔어. 문제없어. 일단 합의된 걸로 칩시다. 그녀는 떠나면서 차갑게 말을 던졌어. 나머지는 오늘 오후 회의에서 논의합시다. 션자오완과 송차오가 떠나자 미보는 야낭에게 몸을 기울였어. 만약 그녀에게 장비 파이프라인을 넘겨준다면 다시는 서부 지역을 건드릴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야낭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태도는 평온하면서도 단호했어. 상관없어. 어느 세력도 서부 지역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야.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스쳤어. 게다가 션자오와는 이미 서부를 지배하고 있어. 그녀에게서 영토를 빼앗으려다가는 피바다가 될 뿐이지. 협력이 더 싸게 먹히지. 오후가 되자 의회가 소집되었어. 각 주요 세력의 지도자들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짐승무리가 유일한 화두였습니다. 여망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투표합시다. 이번 짐승무리에 대한 신장의 판단을 믿을지 말지? 링장 보안그룹의 웨이엔이 가장 먼저 반대했습니다. 그녀를 옹호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은 외곽에서 짐승무리의 징후가 전혀 없어요. 정보부 책임자가 즉시 뒤따랐습니다. 맞아요. 이상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자오안이 날카롭게 끼어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번 짐승무리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그녀의 시선이 차갑고 완강하게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위해 말하자면 당신들의 신뢰를 구걸하러 린장에 온 게 아니에요. 장비와 방어시설을 구축하러 왔습니다. 순자오안의 무뚝뚝한 태도에 보안 그룹의 웨이인과 정보부의 뚱뚱한 대표는 격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테이블에 있는 누구에게도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순자오안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선언하며 실제로 정신을 잃은 여망뿐이었습니다. 순자오안은 그녀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변태 기질은 다 알잖아. 제발 좀 닥쳐줄래. 그녀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방안을 훑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려는 건 아니지만 린장 기지 전체에서 나보다 돌연변이 생물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난 욕심 많고 냉혈하고 이기적이고 이익만 좇아요. 하지만 린장의 안전에 관한 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몇 년 동안 서로를 알아왔어요. 전문가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녀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물론 나를 믿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재앙이 닥쳐도 내게 손실을 떠넘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뒤로 기대앉아 침묵했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웨이인과 정보부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숫자를 믿었습니다. 순자오아는 그들의 완고함을 알아차리고 체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들처럼 데이터 숭배자들에게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상회의에서 연결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가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순자와는 다가오는 짐승무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순자메이의 보고에 따르면 서부 교외 지역의 분대의 거의 80%가 이미 지원을 약속하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자메이의 기분을 즉시 끌어올려 회의에서 느꼈던 짜증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신자오메이는 여전히 어리둥절하여 다른 지도자들이 왜 그들의 경고를 믿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오아는 동생의 표정을 알아채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번의 린장 기지에서 발생한 작은 짐승 무리 때문에 잘못된 인상을 받았고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고 봐요. 곧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한편 송차오는 태블릿에서 메이보의 거래 목록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배터리와 액세서리, 저렴한 군용 영양팩, 표준 탄약, 그리고 다양한 총기류와 이에 맞는 탄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화기는 목록에 없었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괜찮은 수확이었습니다. 거래를 확인한 후 송차오는 무의식적으로 일어서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메이보의 프로젝션이 멈춰서서 혼란스럽게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제서야 송차오는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홀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냥 프로젝션이라는 걸 잊었어요. 리본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로그오프하기 전에 그녀는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꽃집으로 물품을 가져와 거래할게요. 송차오는 협상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약간 손해를 봤더라도 문 앞에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마오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송 사장님, 방금 저희가 손해본 거 아닌가요? 송차오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급한 상황에는 다급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음식이 딱히 귀한 것도 아니고요. 그의 말에 황마오의 얼굴이 경련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뭐지? 음식이 귀하지 않다고? 그 말은 총알보다 더 그를 강타했습니다. 류진은 그저 웃으며 아첨하는 미소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 물류 책임자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송차오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그냥 현대 세계에서 온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요. 제가 걸어다니는 ATM 취급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때 산자완이 하던 일을 마치고 다가와 놀리듯 말했습니다. 나만 빼고 무슨 재미있는 얘기 하는 거야? 황마오는 불쑥 말했습니다. 송 사장님이 방금 손해보는 거래를 했어요. 순자오아는 즉시 화를 냈다. 내가 이미 가격표를 줬잖아. 어떻게 아직도 손해를 볼 수 있어? 송차오는 상황을 고려해 즉시 물품을 받기 위해 이익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솔직히 내가 준 할인은 우리가 수 박사에게 내는 임대료보다 적다고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 비교에 순자오안과 황마오는 얼굴을 붉혔다. 더 나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순자오안은 마지못해 양보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하니 넘어가 줄게. 다가오는 짐승무리에 대비하기 위해 선전은 더 많은 동맹군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편 송차오는 메이보와 계속 물품을 거래했지만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서부 교외에서 도망쳐온 난민들이 보고했다. 짐승무리가 무서운 속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반나절 만에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종류의 돌연변이 생물들이 링장 기지 북쪽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 발견은 지도부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들은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했다. 협의회가 계획을 확정하기도 전에 전령들이 암울한 소식을 전하며 달려왔다. 정보국의 동부지부가 이미 돌연변이 짐승들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탈출했지만 전체적인 손실은 엄청났다. 링장 남부 지역에서는 한밤중에 괴물들이 도시 방어선을 뚫었다. 혼란스러운 현지인들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2개의 노예 수용소가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무리들로 인해 남부군은 필사적으로 증원을 요청하며 무너져 내렸다. 단 이틀 만에 정보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벽 밖에는 점점 더 많은 생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심지어 정보국장조차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순자오안과 소위 염라대왕의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순자오안은 미소를 지으며 느릿하게 말했다. 어이, 뚱보, 도움이 좀 필요해. 정보국장의 이마에 핏줄이 솟아오르며 소리쳤다. 여긴 왜 왔어? 나를 조롱하려고? 순자오안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롱한다고? 제발, 나는 이미 그랬어. 나는 지금 사업 얘기를 하러 왔어. 순자오안의 조롱조에 뚱뚱한 정보국장은 분노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짐승무리는 이미 와 있었다. 싫든 좋든 그들은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염라대왕이 먼저 긴장을 풀었다. 남부 지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북부는 버티고 있지만 방어선이 얇아졌습니다. 선저우에는 평소처럼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문제는 힘이 아닙니다. 효율성입니다. 우리의 화력이 흩어져 있어 무리를 죽이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염라대왕과 정보국장은 즉시 귀를 기울였다. 무슨 제안입니까? 선저우에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우리가 유인합니다. 벌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유도 계획입니다. 계획이 시작되자 엄청난 돌연변이 무리가 광분하여 발신기를 향해 곧장 몰려갔다. 신호에 이끌린 생물들은 미친 사람처럼 돌진하며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림자 속에 숨어루지는 계획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곧장 순자완에게 전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마침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음 지시를 내렸다. 다음 위치에 또 다른 미끼를 설치해라. 괴물 무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며 러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 황마오는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래, 정말 미쳤어. 그러나 순사오메이는 자랑스러워하며 가슴을 펴고 있었다. 이런 속임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쪽 끝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미끼는 음파와 화학적 향을 혼합하여 돌연변이 짐승을 광란으로 몰아넣는 페로몬을 생성하여 작동합니다. 그 영향으로 생물들은 미끼 구멍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려고 미친 듯이 돌진합니다. 싸움은 미끼가 소모되거나 타버릴 때까지 서로 핥히고 찢으며 그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신선한 미끼가 배치되는 한 무리의 경로는 자유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순즈메이는 의기양양하게 덧붙였다. 이 미끼는 우리의 독점적인 창작물이며 곧 다른 파벌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협상 카드가 될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던 일행은 다음 설치 지점에 도착했다. 루지는 웅크려 앉아 2번째 발신기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작동시켜 무리가 남부지구의 지옥 구덩이에서 끌려 나오도록 했다. 계획대로 굶주린 무리는 미끼를 물고 함께 몰려 도시 남쪽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걸음마다 괴물들은 서로 찢고 장치를 놓고 싸우며 스스로의 대열을 약화시켰다. 미끼 전술을 모르는 다른 그룹들은 야수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계획보다 앞서 나고자를 제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더 강한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증원군이 소환되어 여러 분대가 협력하여 미끼 전략을 유지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자 순자완의 정찰병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무리 속 깊숙한 곳에서 우뚝 솟은 형체가 나타났는데 야만인 돌연변이 야수왕이 무리 속에 있었다. 그 순간 순자오안은 여전히 전투 지도를 연구하고 있었고 야만인 돌연변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차트를 가리키며 눈살을 찌푸렸다. 2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무리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보십시오. 동쪽의 여러 무리가 산을 향해 부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전신기사가 급한 소식을 들고 달려왔다. 야만인이 목격되었다.
순조은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그것이 이상한 움직임 패턴을 설명해 주었다. 야만인은 고위 돌연변이로 엄청나게 강할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주변 생물을 부족으로 흡수하고 심지어 추종자들을 엘리트 충격 부대로 진화시킬 수도 있다. 수염을 기른 한 전사는 경외감에 젖어 중얼거렸다. 야만인과 싸우는 것은 몬스터 군대 전체와 맞서는 것과 같다. 이것은 흩어져 있는 짐승 무리와는 전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들은 재빨리 순가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무슨 다른 방법이 있냐고 대답했다. 정면으로 상대한다. 곧 순조아는 정찰병이 보고한 위치로 그녀의 분대를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야만인 돌연변이를 보았다. 그 끔찍한 모습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땅을 흔들었다. 황무지에서 무수한 생물을 불러들이는 메아리. 신조안의 시선이 굳어졌다. 먼저 공격해. 전사들을 빠르게 베어 넘겨. 무리들이 몰려오면 즉시 후퇴한다.